네, 저희 전산회계 1급 105회차 실무 두 번째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부터 볼 거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에요. 저희 메인 매출 전표 보실 때 먼저 문제를 보시고 유형 파악하시고 나서 입력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거든요. 그 문제 보시고 유형 파악하실 때 문제 읽으시면서 나는 매입이다, 매출이다에 대한 자료 여러분들 먼저 찾습니다. 먼저 찾고 두 번째로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 있든 없든 세금 계산서가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과세 거래이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로컬LC로 수출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면 영세 들어갑니다. 면세 품목에 대해서 나와 있거나 우리가 계산서라고 나와 있으면 전자 있든 없든이요, 여러분. 뭘까요? 면세라고 보시면 되고 증빙이 없다라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건별. 직수출이다, 수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있다, 카드 과세, 카과, 현금 영수증 있다, 현금 과세, 현과로 보시면 됩니다. 간혹 현금 면세, 현면, 카드 면세, 카면 나올 때 있기는 한데 자주 출제되는 편은 아니라서 안 써뒀어요. 근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없는 불공이라는 거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키워드 있을 거냐면 우리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라는 얘기 나오거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여러분들 이제는 외우셔야 되죠. 1000cc 아래다는 괜찮아요. 1000cc 넘어간다라고 하면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접대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이렇게 들어가서 만약에 매입 매출 전표 문제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서 아, 이건 불공 거래구나라는 걸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땡땡 세관이라고 나왔거나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나왔구나라고 하면 수입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요거 한번 띄워두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문제를 요렇게 풀 거예요. 먼저 유형 파악할 거고요. 유형 파악하시면서 이거는 매입이다, 매출이다. 먼저 찾고 나서 유형, 과세, 영세, 면세, 건별, 카과, 현과 이런 것들 찾아서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저희는 문제 읽으시면서 아, 나 샀구나, 구입 찾습니다. 매입. 발생한 운반비 33,000원. 여러분들 요거 주의 좀 할게요. 괄호 안에 나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3,000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는데 일반 과세자인 상록 택배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돈을 지급하고 지출 증빙용 키워드 있죠, 여러분?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조금 전에 구입했다라고 했으니까 매입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다른 내용 특별한 거 없이 현금 영수증만 있으니까 현금 부가세 있었죠. 과세구나. 여러분들 나중에 입력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저희는 카과, 현과, 건별 입력하실 때는 저희가 나중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보면 공급 가액이라고 들어가는 자리 있어요. 부가세 포함하지 않은 금액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데 카과, 현과, 건별은 K랩 프로그램 자체에서 어떻게 설정을 해뒀냐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 넣어도 자동으로 분리되게 해뒀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입력하실 때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 넣어서 자동으로 분리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33,000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9월 30날 청주자동차의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외사. 별다른 특별한 내용 없어요. 팔았습니다. 저희는 매출했고, 전자세금계산서 있으니까 매출 과세거래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문제 한번 볼게요. 싱가포르에 소재한 글로벌 인더스트리와 42,000달러에 직수출하기로 계약한 제품의 선적을 완료했고 수출 대금은 5개월 뒤에 받기로 했습니다. 선적일의 환율은 1,2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수출 끝났죠? 저희 키워드 매출의 수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는 42,000달러라고 나와 있어서 문제 쭉 읽다 보시면 사실 환율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저희는 선적인의 환율을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4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제품 11만 원을 비사업자인 강태호에게 판매하고 현금을 수취하였으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답니다. 먼저 팔았는데 어떠한 증빙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출했는데 아무런 증빙이 없다고 저희 무증빙이면 건별이라고 가자고 했잖아요. 그러고 제가 조금 전에 1번에서 설명드릴 때 카과, 현과, 건별의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그대로 입력이 되면 된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입력하실 때 11만 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분리해 줄 거예요. 부가세 10,000원 따로 떼낼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샌드위치를 커피 프린스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하였다. 샀다라는 내용입니다. 매입. 우리 직원 좋으라고 사주는 거니까 저는 복리후생비 처리할 거고 생산부 직원들에게 사줄 거니까 500번대 처리할 건데 카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입 카드 과세, 매입 카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봤더니 카드사는 신한카드라고 되어 있고 여기 카과도 그럼 마찬가지겠다. 그죠? 우리 현과, 카가, 건별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다 나와 있네요. 이번 회차는 66만 원에 해당하는 거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분리될 거예요. 나중에 입력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영업부는 거래처의 20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아 축하 선물로 보내기 위한 집기 비품을 두리상사로부터 220만 원에 구입하고 여기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입했으니까 우리는 매입이라고 넣어야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 문제 전자세금계산서 키워드 있으니까 매입 과세 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B 틀려요. 왜? 저 왜 샀다 그랬냐면 거래처의 창립기념일을 맞아 축하 선물로 보내려고요 라고 하면 어떤 목적으로 사신 거예요? 접대비 목적으로 사신 거죠. 800번대. 우리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다른 기업의 접대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번은 매입의 불공이라고 넣어주셔야 합니다. 매입 불공. 지금 불공거래는 여러분 나중에 입력하실 때 부가세랑 공급가액이랑 별도로 입력을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2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나와 있어요. 요거 주의해서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입력하실 때 200만 원, 20만 원 여러분들이 직접 분리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읽으실 때 괄호 안에
나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야, 나는 부가세가 별도야 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해요. 자, 그러면 저희 6가지 풀 문제들의 유형 파악 다 했습니다. 1번부터 입력하러 가볼게요. 날짜 주의하시고 저희는 9월 30날입니다.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9월 30날 천천히 넣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찾았냐면 9월 30? 죄송해요. 1번이요. 1번 먼저 할 거예요. 7월 20일이요. 7월 20날 유형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매입, 현과 61번 현과 거래입니다. 품목은 원재료 매입했다라고 했고 세금 계산서 한번 볼까요? 수량 10개 단가 250만 원짜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넣어볼까요? 수량 10개 단가 250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공급가액이랑 부가세 자리에 금액이 이상하게 들어가요. 왜? 제가 조금 전에 현과, 카과, 건별은 공급대가 그대로 죄송해요. 제가 지금 요거 2가지 헷갈렸죠. 33,000원 넣으면 되는 문제였죠. 지우고 다시 넣을게요. 죄송합니다. F5번 눌러서 지우고 7월 20날 다시 넣겠습니다. 유형 61번 현과 원재료 샀습니다. 수량납 안 나와 있는 거였죠. 33,000원 되어 있습니다. 공급 가액 자리에 부가세가 포함된 33,000원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엔터 누르시게 되면 3만 원이랑 3,000원 자동으로 분리하는 거 보실 수 있고 거래처는 상록 택배인 것 같습니다. 상록 택배. 현금 영수증인 거래니까 전자자리에 여러분들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저희 문제 한번 보시면 색깔 좀 바꿔서 체크해 드릴게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금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해도 현금 영수증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분기에다가 여러분들 바로 1현금 놓아 버리시면 지금 거래는 안 돼요. 왜? 우리는 보통 예금을 넣어줘야 해서 저는 3번 혼합으로 만들고 차변의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통예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3,000원 맞죠? 차변의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 33,000원, 대변에 보통 예금 33,000원 들어와 있으면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저 계속 이 2가지가 헷갈렸던 거죠. 1번 아예 제껴버릴게요. 9월 30날 보겠습니다. 9월 30일 거래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했으니까 매출 과세 11 과세에 자동차 부품이요. 품목. 여기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수량 10개 단가 150만 원 넣으시면 공급가액이랑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들어와요. 그러고 거래처는 청주자동차요. 청주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이었죠. 그래서 전자자리에 1여 공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어음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냥 외상으로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혼합으로 나누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혼합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먼저 저는 어음 받은 거부터 넣을래요. 다들 어음 2,500 나머지는 그냥 외상한 것 같아요. 외상 매출금 250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받으럼 2,50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250만 원 들어와 있으면 돼요. 자, 다음 넘어가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11월 7일이요. 날짜 이동부터 할게요. 11월 7일. 유형, 저희 직수출이라는 키워드 있었어요. 매출의 수출, 일육 수출. 품목은 제품, 직수출할 거예요. 제품. 수량, 단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급가액 자리에 얼마 넣어야 되지라고 봤더니 42,000달러에 오늘의 환율 1,200원이랍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5,04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맞을걸요? 오늘 저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시고 42,000 곱하기 1,200원 하시게 되면 5,040만 원 나오게 돼요. 수출이니까 부가세 없죠. 거래처는 뭐 글로벌 인더스트리 영세 구분에 여러분들 저희는 직수출했다라고 했으니까 1번 넣어주시면 되고 혹시 영세랑 관련된 문제다. 우리 유형이 영세로 들어오는 거다라고 하면 3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직수출이니까 1번에 그대로 적혀 있죠. 여러분들 다른 거 쓰실 일 없어요. 저희는 전산회계 1급 내에서는 1번 아니면 3번밖에 안 쓰시거든요. 1번 넣을게요. 수출 신고 보는 문제 자체에서도 생략하라고 했고, 분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돈은 모두 5개월 후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외상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외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5,040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5,040만 원 들어와 있어요. 되셨죠? 넘어가 볼게요. 12월 7일입니다. 저희 매출의 건별인 거래였었고, 날짜부터 이동해 보겠습니다. 12월 7일. 매출 건별, 일사건별. 우리는 뭐 팔았냐면 제품 팔았습니다. 수량 단가 모르겠고 공급가액 자리에다가 입력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 제시되어 있는 금액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데 우리는 거래 유형이 건별이라서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11만 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11만 원 만들어 주고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엔터 누르시게 되면 공급자 가액 자리에 10만 원, 부가세 자리에 10,000원 들어가게 돼요. 자동으로 분리 가능합니다. 혹시 아까 제가 문제 1번에서 했던 것처럼 뭔가 금액을 다르게 넣었다, 잘못 넣었다라고 하면 위에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덮어쓰기 하시면 됩니다. 강태호 있네요. 강태호. 선별이니까 무증빙이라는 거잖아요. 증빙이 없으니까 전자자리에 들어갈 내용이 없고 모두 현금으로 수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계 자리에 1 현금 만들어주고 내려가서 대변에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현금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분계 자리에 현금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혼합 만들고 입력하셔서 차변에 여러분들이 직접 현금 입력해 주셔도 돼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20날입니다. 카과. 12월 20. 유형 매입 카과 57번 카과. 샌드위치 샀다라고 했잖아요. 샌드위치라고 적당히 넣으셔도 되고 저희 아까 이미 읽으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사줄 거니까 복리후생비 처리해야지 라는 내용으로도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품목 자리에 복리후생비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수량단가 넘어가고요. 공급가액 자리에 하과니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
그래서 우리 지금 신용카드 매출점표 보시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 66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자리에 66만 원 해서 엔터 누르시게 되면 공급가액 자리에 60만 원이 들어가고 부가세 자리에 6만 원으로 자동으로 분리를 해줘요. 얘도 마찬가지 혹시 내가 임의로 분리해서 넣었다 그랬더니 금액이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라고 하면 그냥 위에다가 여러분들 60만 원, 6만 원으로 덮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커피프린스,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입니다. 등계는 저희 여러분들 카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4번 카드 넣게 되면 대변에 미지급금 신한카드라고 들어옵니다. 맞고 하변에 부가세 대급금, 하변에 여러분 원재료가 아니라 저희 우리 직원 주라고 사준 거라 그랬으니까 복리후생비, 고 생산부 직원들에게 사준 거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들어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죠. 저희 아까 체크했던 거. 생산부 직원들에게 니까 500번대. 그래서 확인하시면 미지급금 신한카드 차변에 복리후생비 500번대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들어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6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6번 12월 30날입니다. 12월 30날. 유형 매입 불공 54번 불공 저희 뭐 샀냐면 뭐 집기 비품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품목 자리에 적당한 거 여러분들 넣으시면 돼요. 시험 목적상은 비워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수량단가 넘어가시고 여러분들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데 불공 문제는 자동으로 분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220만 원 보시고 그러면 공급가액 200이랑 부가세 20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넣어주셔야 해요. 거래처는 둘이 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 자리에 1여 만들어주고 불공사유 보겠습니다. 불공사유는 우리는 접대비 관련이었죠. 그래서 4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계는 저는 여러분들 호남 놓고 내려가서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저희는 원재료 산 게 아니라 거래처 좋으라고 접대비 쓴 건데 영업부 거래처라고 했거든요. 문제에서. 그래서 저희는 800번대 813번 접대비 입력하도록 하고 다 뭐로 줬냐라고 봤더니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220만 원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불공거래니까 매입세 공제 받으실 수 없으니까 여기에는 뭐 부가세랑 관련된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게 맞아요. 대급금에 대한 게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 수정하시는 문제예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가서 수정하시거나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서 수정하시는 내용인데 보통은 하나하나 나오거든요.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 문제 읽으시면서 부가세 관련된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시고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거래인에 부가세 얘기가 없다라고 하면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조회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일 한번 볼게요. 임시 물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업자 나 자비 씨와 물류 창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2천만 원 전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는데 이에 대해 임대 보증금 처리했다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 보증금이 아니라
임차 보증금이 되어줘야 하거든요. 제가 빌리는 중이니까. 그러면 부가세 얘기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전표 12월 1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12월 1일. 차변에 임대 보증금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아니라고요. 뭐라고? 임차 보증금. 차변에 임대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임차 보증금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9일 전이카센터에 생산부의 운반용 트럭 수리 비용 99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랑 관련되어 있는 거래니까 뭔가 우리가 수리를 했다라고 하면 수리 용역을 사신 거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거래니까 과세 거래인 건데 일반 전표에 처리했다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일반 전표 들어가서 삭제하실 거예요. 두 번째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매입 과세 거래 51번 과세 거래 되겠죠? 로 신규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먼저 지우러 한번 가볼게요. 일반 전표 여러분들 열려 있으신 거 있으시면 보시고 12월 9일로 이동합니다. 12월 9일 가셔서 800번대 차량 유지비 이것도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였네요. 저희 문제는 생산부 거 수리했다라고 했으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다 날리겠습니다. 체크하시고 F5번. 삭제할래? 네. 지웠어요. 하나 했고요. 두 번째, 매일 매출 전표 12월 9일 들어가겠습니다. 12월 9일. 입력해 주겠습니다. 매입과세 51번 과세에 수리했어요. 운반용 트럭 수리라고 쓰시거나 아니면 저희는 차량 유지비라고 쓰셔도 됩니다. 수량 단가 모르겠고 공급하액이 문제 보시면 여러분 부가세 포함해서 99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분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90만 원이랑 9만 원 바로 눈으로 계산 가능하시죠? 그대로 넣어볼게요. 90만 원, 부가세 9만 원, 거래처는 전의 카센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전자자리에 1여. 분계에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3번 호남 넣고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인데 생산부차였으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 대변에 보통예금 들어가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쪽 손이 많이 갔어요. 일반 전표 들어가서 삭제하시고 이런 문제 잘 넣어요. 삭제하시고 매입 매출 전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신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매입 매출 전표 문제에 나왔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지워야 하고 매입 매출 전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다시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되셨으면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저희는 12월 31일입니다. 결산하시는 문제 12월 31일. 결산하려고 봤을 때 저희가 체크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결산하실 때 수동 결산이다라고 하면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여러분들이 직접 차변에 얼마, 대변에 얼마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동 결산이다라고 하면 결산 자료 입력 메뉴 들어가셔서 입력하시고 F3번 전표 추가 누르시면 되는데 자동 결산하실 수 있는 항목들 재법,
대, 퇴, 감 해서 재고자산 기말 재고, 법인세, 대손상각, 퇴직급여, 감가상각 또는 상각 나오면 자동결산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문제 읽고 수동이다, 자동이다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문제 푸실 때, 오늘은 12월 31일이라고 생각하시고, 1번 문제 눈으로 대충 봐도 제법 대체감이 없어 보입니다. 수동 결산하고요. 2번 문제 대충 봐도 그냥 외화거래 같죠? 수동 결산하겠습니다. 3번 문제 열심히 봐도 제법 대체감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 회차는 자동 결산이 없는 회차예요. 다 수동. 다 수동이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접 차변에 뭐 얼마, 대변에 뭐 얼마라고 분개하시면 되는 내용이죠.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부가세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우리가 돈 받아둔 거 예수금이 6,234만 6,500원이래요. 나머지 부가세 대급금 내가 이미 낸 부가세가 5,200. 그러면 저희는 낼 돈이 있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회계 처리하실 때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납부세액 계산하려고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던 부가세 예수금 정리해 주겠습니다. 상대 계정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6,234만 6,500원. 그러고 내가 이미 냈던 게 얼마 있냐면 부가세 대급금 5,274만 9천원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단 납부할 게 있으면 미지급 세금, 환급 받을 게 있으면 미수금이라고 쓰라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받아둔 게 더 많은 중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돈 낼게 라고 해서 나중에 낼게 대신 미지급 세금 차감하시면 얼마죠? 6,234만 6,500원에서 5,274만 9천원 차감하시면 959만 7,500원입니다. 혹시 내 손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거 입력하시면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 딱 떠요. 그거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외화거래 꼭 나옵니다. 그래서 외화거래 여러분들 연습 잘 해두셔야 하는데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돈 빌린 외화 부채가 있나 봅니다. 거래처에 아메리칸 테크에 대한 외화 차입금 3천만 원, 미아 3만 달러래요. 여기 밑에 제가 살짝 써볼게요. 이 3만 달러가 3천만 원이 되려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1달러당 환율이 얼마였다? 1,000원? 1,000원이었대. 우리가 돈 빌릴 때는 환율이 1,000원이었던 겁니다. 요거 왜 이러죠? 네. 1,000원이었는데 12월 31일이 된 오늘 봤더니 저 외화 부채가 있는데 1달러당 1,100원인 거예요. 환율이 올랐어요. 억울하죠? 억울할걸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단기 차입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부채니까 거래처 써주셔야 되고 얼마만큼? 우리는 미화 3만 달러 가지고 있는데 환율이 여러분들 편한 대로 계산하세요. 1,000원에서 1,100원이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300만 원, 100원만큼씩 오른 거죠. 100원에 3만 달러 해주시면 300만 원만큼 나의 외화 가치가 상승했어. 그래서 억울해. 왜? 갚을 돈이 더 많아지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12월 31일이면 외화 환산에서 생긴 억울합니다. 손실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문제 5번이니까 여러분들 12월 31일이라서 환산하시면서 발생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 외환차익, 외환차손이랑 많이 헷갈려 하셔서 외환차손, 외환차익은 거래 종료됐을 때요.
외환 차손. 외환 차익은 너랑 나랑 거래가 끝, 원화로 환가 끝이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계정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지금 보시는 문제 5번에서는 외화를 12월 31일이라서 환산하면서 생긴 손실, 환산하면서 발생한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당사가 단기 시세 차익, 단기 매매 증권일 것 같은 느낌. 사무산업의 주식의 취득가액 및 기말연체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12월 31일이 되었으니까 이 단기 매매 증권도 공정가치로 평가해줘야 되겠다. 봤더니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6,400짜리 4,900이 됐으니 64, 49, 1호 1,500만큼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같이 떨어뜨리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가치가 1,500만 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다? 내가 기말이라서 뭐 해준 거냐면 단기 매매 증권을 기말이라서 공정 가치로 평가했더니 가치가 떨어져서 저 억울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가져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네, 일반 전표에 여러분들 12월 30일에 가셔서 결산 자료 입력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뭐 라는 건 없어요.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부가세 같은 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거 왜 예수금이고 대금인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시험이 다 됐다라고 하면 그냥 외워요. 차변에 부가세 정리할 때 우리가 세금 납부세액이다, 환급세액이다라는 부가세를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할 때 예수금이랑 대금이 이렇게 오는구나라고 여러분들 봐두시면 되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오늘은 여러분 12월 31일입니다. 차변에 넣어줄게요. 부가세, 예수금 숫자 잘 보시고 62346,500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5,274만 9천원. 그러면 나머지 나오겠죠. 미지급 세금이라고 해서 959만 7,500원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12월 31일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얼마였다? 300. 대변에 단기 차익금이죠. 거래처 아메리칸 테크 300. 우리 회계 처리 다 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했더니 손실 1,500.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50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넣으실 거 지금은 단기 차익금밖에 없었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모두 결산하시는 내용들이라서 12월 31일에 착착착 넣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풀러가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조회하시는 문제고 문제 잘 보시면 1번 부가세 제1기 확정신고 기간 중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세액 물어봤습니다. 매입한 거고 고정자산이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부가세 신고서 가실 겁니다. 부가가치 탭 들어가셔서 부가세 신고서 1기 확정이니까 여러분들에게 4월 조회하라고 했거든요. 4월에서 6월 엔터 쭉 내리시면 돼요.
4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 보시면 되고 저희 쭉 내려와서 여기쯤 볼까요? 문제에서 매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에서 찾으시면 되고 매입한 것 중에 고정자산 매입하신 거 11번에 우리 매입한 경우 고정자산 산 거면 별도로 나와요. 그래서 11번에 보시면 2,500만 원 있고 세액 250만 원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 세액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250만 원. 매입세액 얼마니? 250만 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실 때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들어가시게 되면 요거 문제 6번에 1번 넣는 란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2번 2분기 중에 발생한 수수료 비용 800번대 수수료 비용은 얼마냐? 4월부터 6월까지 제가 어떤 하나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월별 자료 물어본다라고 하면 총계정 원장이 제일 빠르다라고 했었거든요. 총계정 원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계 파트로 오셔서 장부관리 쪽에 총계정 원장 여기 있어요. 여기. 자, 문제에서 몇 월 조회하라고 했냐면 4월에서 6월 조회합니다. 내가 궁금한 거 여기 그냥 엔터 해서 내리셔가지고 800번대에 있는 저희 뭐 물어봤죠? 수수료 비용이요. 수수료 비용 여기 있어요.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니시면 그냥 여기 계정 과목 찾으시게 수수료 비용 만들어 주시면 돼요. 800번대 수수료 비용 831에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나와요. 하나, 둘, 세 개. 저희는 문제에서 물어본 거 4월부터 6월 중에 발생한 거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전월 2월 된 120만 원 빼시고요. 나머지 여기 50만 원, 35만 원, 35만 원.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35만 원, 35만 원 하시면 120만 원이죠. 아니면 여기 획기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차감하셔도 돼요. 그래도 딱 120만 원이네요. 그래, 나는 120만 원이야. 6월 30날 보겠습니다.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과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물어볼 때 우리 제일 편하지 않나요? 이게 어느 보고서 들어가야 될지, 어느 명세서 들어가야 될지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래처 원장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서 1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 해가지고 외상 매출금 엔터 해서 내리시면 거래처들 쭉 나와요. 외상 매출금 찾으셨고 다시 1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 해서 108번 외상 매출금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 잔액이 가장 많으니까 여러분들 잔액자리 이렇게 누르시면 정렬이 돼요. 내림차순 정렬, 오름차순 정렬 되는데 저희는 잔액이 가장 많으니라 그랬으니까 큰 거부터 찾으시면 되고 문제 거래처 명, 송도무역이요. 금액 얼마냐? 108-817-500 108-817-500 1억 881만 7,500원이요. 이렇게 조회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105회차 다 풀어봤습니다. 105회차 문제 결산 파트에서 자동 결산이 없어서 혹시나 여러분들 뭐 시간이 조금 입력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셨을 수 있기는 하지만 또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못 풀 정도예요 라는 건 없었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혹시나 잘 안 되시는 건 질문 남겨주시면 이 부분 안 됩니다. 이 부분 이상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배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